좋아. 차 한잔 할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사치는 커졌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성급히 화를 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실천을 적게 하며 거짓말을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을 상실했다. 유혹은 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해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돈이라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김국환의 타타타 들으시면서 잠시 내 안의 나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한잔할까요? 문 활짝 열어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일본으로 오신 분이 저희 파주 장애인 태권도 선수 안소연 선수, 정다혜 선수 두 선수가 문 활짝 열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수 김대훈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낙 FM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배지용님께서 함께 시청 동행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골수 애청자 황숙경님 안녕하세요. 여성스러운 인사 들으면서 오셨네요. 그리고 저희 파주의 언론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대표님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문 활짝 열려서 자주자주 오셔도 늘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주말에 아마 확진자 숫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오미크론의 성화로 정말 확진자 숫자가 약 한 달 전 그때 5,000명 정도였는데 좀 주나 하더니 다시 7,000명대로 주말에 넘어섰잖아요. 정말 우리 어째야 해요. 일주일이면 구정명절인데 이 막막함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라는 과정을 발생케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른 피해를 또다시 발생시키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활동들 정말 많아서 더욱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게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전에도 좀 안 챙겼었던 것이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핑계가 좀 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 친구들을 뭐 그리 많이 만났었나요? 다만 이렇게 집합 모임이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 소모임 정도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모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지내왔었던 건 아니잖아요. 간단한 모임들 하고 지내왔었고 또 뭐 그렇게 빈번한 게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이런 이유들이 생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핑계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게 명절이나 가족 행사, 뭐 결혼식이나 뭐 어른들 생신 뭐 그 외에 자주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도 코로나라는 이유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핑계가 약간 합법적이 되면 된 것 같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예전 같았으면 전화만으로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던 그런 그 환경인데도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작은 이렇게 도리마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도리를 하고 살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노릇하기 참 사람 노릇하고 살기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았었죠. 어디를 못 가게 되거나 굳이 챙기지 못하게 되면. 근데 이유가 조금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조정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이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영업시간 조정과 2명의 인원이 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정 대목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게 각 영업장의 분위기들도 조금은 이렇게 한산해졌어요. 이렇게 3, 3, 5 이렇게 모이던 거리두기 지침이 정말 2명 늘었다고 해서 시기적인 문제인지 시장 경제에 그리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런 게 구정설날이 앞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시 주머니를 열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요즘 시기에는 거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명절에 여행을 계획하거나 뭐 이렇게 가족 단위 활동 계획하시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주 초에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지방에는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까지 내린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눈길 미끄러운 거 많이 생각하고 걱정했었는데, 워낙에 제한된 활동들 때문인지 오히려 눈이 오는 상황을 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좀 차가 지저분해지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에 좀 이렇게 빈곤해진 그런 정서에 작은 자극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노래 들을까요? 도깨비 OST죠. 에이비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정말 끝 읊조림이 정말 마음을 조금 흔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어요. 너에게 내가 가겠다.
정말 여운지죠. 그 한마디가. 정말 단순하지만 여운지는 이런 말들이 계절과 이렇게 좀 잘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주중에 내렸었던 눈이 올 겨울 마지막 눈일 수 있다라는 말들도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만큼 지구 환경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상하게 명절이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말 텔레비전에 볼거리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켜기만 하면 나오는 대선 관련한 내용들. 사실 이런 볼거리가 많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 희망적인 것,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요즘 같은 상황에는 더더구나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의욕을 촉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대로 좀 가득 차서 기다리는 그런 3월 대선이 되었으면 더 좋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역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흥미진진하게 반응을 보이는 정도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경제 뭐 등등의 정말 큰 무게의 짐을 짊어져야 할 대통령 선거인데 국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냉정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선거는 축제다라는 그 말씀들을 어른들은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설날에는 모이는 자리마다 대학거리는 아마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도 라디오 정치 동행 가능하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가나게 FM 라디오에서 사연과 신청곡 또는 책향기 출연 신청과 직접 전하지 못할 말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의 특징이 있죠? 라디오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 사연과 함께 출연 신청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호 PD님의 엄선으로 라디오 초대해드릴게요. 저희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부담없이 많은 출연 신청하셔서 자,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이죠. 매해 1월마다 슬그머니 들고 온다는 그 동행작가 김희율 작가의 책이죠. 내용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마음에 지지 않을 용기 이 책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자, 오늘 책향기 전 시간에 들을 곡은 지난주에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던 곡이에요. 그동안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에서 정말 만나기 드문 그런 장르의 곡이라서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에 정말 천사 한 분이 항상 계시죠. 저희 김혜자 회장님께서 다른 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던 곡인데요. 장르도 장르지만 곡의 해석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렇게 들어보는 그런 기회 가졌습니다. 자, 저희 서창호 PD님께서 약속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셨네요. 자, 김태호 사장님을 대신해서 신청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플래시도 도도민고 그리고 존 덴버가 같이 부른 곡이죠. 퍼헙스 러버 함께 들을게요.
박미주의 책향기.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렸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안다. 열정을 잃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고 또한 열정 없는 젊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과 별다를 것이 없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새파랗게 젊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열정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마음 밖으로 표출을 하느냐 아니면 너무나 오래도록 담아두느냐의 차이다. 열정은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다 필요한 감정이다. 열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도전의 원천이고 실패에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의 원천이고 고인 웅덩이에 매일매일 돌을 던져 스스로 몸을 뒤척여 물살을 만들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발전의 원천이다. 굉장히 파격적인 글이었죠. 메가더 장군의 글이 김희율 작가의 마음에게 지지 않는 용기라는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의역을 한 내용이죠. 열정을 잃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고 또한 열정 없는 젊음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과 별다를 것이 없다. 정말 한 대, 정말 제대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커다란 몽둥이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과 함께 많은 이렇게 자극과 함께 깨달음도 같이 많이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엄지척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자, 그만큼 같이 마음에 공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공감이 글로 들어서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듣고 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이렇게 열정 없이 생각 없이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는 내가 아직은 나이가 몇 살이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40살이 넘어가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런 표현. 근데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거 관계없이 열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새파랗게 젊다라고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답은 아니지만 정말 이게 굉장히 공감이 와 닿는 글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방향이 없으면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대화의 장소에 가더라도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의 매체가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에 방향이 좀 잡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탈피하고 자신을 조금은 자신이 내재된 그 지적인 부분, 지성이 조금은 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어서오세요. 지우건설님 오늘도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 파주민보 김준혜 국장님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김혜자 회장님, 박현주님 함께 또 동행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함께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같이 공감글 한마디씩 올려주는 것이 저와 저희 서창호 PD님께 정말 어깨 으쓱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자, 김혜자 이사님께서 포엡스 러버 들러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그렇게 전해달라고 김태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한다고 해주셨어요. 네. 저희 박미주와 저 한잔 할까요 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한다라는 메시지 얻으셨다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저희 중간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대훈이 부릅니다. 꿈이 아니길 함께 들을게요. 아침 햇살을 닮은 사람, 날 깨우는 사람, 눈물로 고이는 한 사람, 한밤중에 그리운 사람, 간신히 잠들며 꿈에서 늘 만나는 사람, 두 볼을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 그댈 사랑하는 날부터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 새벽 안개를 닮은 사람, 두 눈에 스치면 이슬로 맺히는 한 사람, 저녁 너흐를 닮은 사람, 내 하루의 끝에 언제나 마주하는 사람, 두 볼을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 그대 사랑하는 날부터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 꿈이 아니길 바래. 보다 더 많은 인맥을 확보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일단 아는 사람이 많으면 심적으로 든든하고 남들 보기에도 멋져 보인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많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할 때가 있다.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복잡한 인맥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여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명함첩에 아무리 많은 양의 명함이 꽂혀 있다 한들 스마트폰에 아무리 많은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면 뭐하나.
SNS에 아무리 많은 친구들의 등록되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인맥의 양이 아니라 인맥의 질이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 손을 내밀 때 누가 그 손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하다. 넓은 바다를 품에 안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작은 샘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관계는 맺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질보다 양, 양보다 질.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래도 질이 낫죠. 질을 선택해야죠. 라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속 책향기에서 이왕 이런 글을 만났으니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도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 주변에 내 인맥에 질을 차지하는 내 인맥이 얼만큼이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잠시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 이 박미주의 삶에 질을 차지하는 빈도수, 그리고 질을 차지하는 그 양이 얼만큼이 될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계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을 계산 없이 만난다. 계산을 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과 판단력은 또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력,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력은 질을 차지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질이죠, 질.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러나 계산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거와는 조금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책의 한 구절씩을 만날 때마다 자꾸자꾸 성장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저도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 박미주와 동행하시는 저희 애청자님들께도 작은 잠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반뼘 성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 오늘 또 1월에 저희 책 동행한 김희율 작가의 마음에게 지지 않을 용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속 책향기 꾸며갈게요. 자, 저희 준비한 노래 듣기 전에요. 저희 김혜자장님께서 라디오 시청이 처음이라 오타가 젊은 시절 추억 소환도, 그래서 오타가 많다고요. 젊은 시절 추억 소환도 하고 기분 좋은 아침 되세요 하면서 김태호 회장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었다고, 앞에 곡을. 그러면서 김태호 회장님께서도 간에게 FM 통해서 너무 오랜만에 아침에 들어보는 퍼앱스 러브, 젊은 시절 20대 시절이 그리워지나 봐요. 그때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아침 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아침 되셨기를 바라고요. 기분 좋은 하루 마감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텐션 올리는 노래 들을게요. 양수경이 부릅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책방 나들이를 했습니다. 코로나 중이어도 책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마음이 가난해진 시기에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저의 독서 여행은 제 삶에 작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필요도 없고요. 335 모여서 동네 찻집에서 만나 책 모임을 하기도 하고 왜 진즉 이런 활동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제게 준 선물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청취자들도 주변에서 함께할 책 모임 찾아보세요. 그게 계기가 되어 당연히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애청자가 되었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가 준 선물 맞죠? 망우동에서 박진숙님의 사연이세요. 야, 이게 바로 긍정 마인드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쵸.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책 읽기 모임이라든가 사실 책에 우리 삶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해로운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사고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보면서 바르다, 그르다, 뭐 옳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 뼘씩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아빠가 없는 설날이 상상이 안 간다며 직장에 다니는 27살 딸이 슬쩍 제 기분을 엿보려 합니다. 물론 남편이 없는 설날은 저도 낯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암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떠나고 첫 설날이기도 하지만 저나 딸이나 워낙 아빠에게 의존적이기도 했던지라 두 여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넓은 집에서 아빠가 자주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도 보고 쓰다듬어도 보면서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리 준비한 이별이지만 현실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하얗게 내리는 창밖의 눈을 보면서 딸과 함께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자고 제안하고 동시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 동시에 한 한마디가 나는 여보 그곳에도 눈이 와? 딸은 아빠 거기도 눈이 와? 너무 예쁘다. 둘이서 마주보며 가만히 안아주었답니다. 그리움이 쑥쑥 커가네요. 가리봉동의 김금란님 사연입니다. 생각이 모녀분이 똑같으셨던 거죠. 하늘나라에도 눈이 오냐라고 묻고 싶으셨던 그 마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아빠가 잘 계시는지, 아빠의 환경은 어떤지, 그리움이 쑥쑥 자란다라는 말이 가슴에 콕 와서 박히네요. 자, 이렇게 다음 주면은 일주일 뒤면은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명절하고 관련된 글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마음 아픈 그리고 애잔한 이런 감정들도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는 사이에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순천의 박진희님 반가워요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자,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네요.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미 벌써 떠나신 아빠지만 자 그래도 감정만큼은 함께 들을게요. 전원석의 떠나지마. 뭐라고 말을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주나 울고 있는 너에게 그렇게 눈물 지며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
그렇게 눈물 찌며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 내 맘을 왜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맘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대여 왜 떠나는가. 내 마음 울고 있잖아. 그대여 떠나지 마라. 그대여. 지난 화요일에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전 이렇게 눈이 오면 5년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져요. 엄만 눈이 오면 옷을 여미고 눈밭으로 데려가 눈을 동그랗게 뭉쳐서 눈덩이를 불려 점점 커지면 눈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굴을 만들어줘봐. 그러면 저는 쫑쫑거리는 걸음으로 눈 사이로 보이는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주워와서 눈, 코, 입을 만들었더니 엄마는 제게 천재라 하시면서 엄마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칭찬을 하셨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어릴 때 엄마는 하원을 운영하셨고 점시에도 하시곤 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자연스레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미래에 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약사이신 아빠는 몸이 약한 엄마를 따라 그림을 그리는 저를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빠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화실 운영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셨고 오히려 아빠보다 더 건강해지셨었는데 5년 전 친구분의 전시에 다녀오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지금이라도 제가 그림을 그만했으면 하신답니다. 엄마가 그림을 그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트라우마가 아빠를 자꾸 괴롭히시나 봐요. 설날에 아빠는 애가댁에 가자셨는데 아마 엄마가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출산을 하시는 고통을 보시고는 바로 더 이상 자녀는 저 하나로 됐다며 바로 수술을 해버리실 정도로 엄마를 아끼신 애처가셨거든요. 지난 화요일 하얗게 뒤덮인 마당을 바라보시는 아빠의 표정에 저도 아직도 그립기만 한 엄마가 마당에서 어릴 때처럼 부르실 것만 같은 마음입니다. 58세의 아까운 나이에 운명하신 저희 엄마. 그리움 안고 설날 춘천 애가댁에 가서 엄마 품 느껴지는 애할머니 많이 안아드리고 와야겠어요. 고양시에서 윤서환님 사연이세요. 저희 엄마도 딱 5년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괜히 감정 동행해봅니다. 정말 아빠가 엄마를 많이 아끼셨네요. 그 정도셨으니까 충분히 그 마음도 알 것 같고요. 아빠의 마음도 알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서환님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들이는 거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근데 너무 예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애할머니께 일부러 찾아가서 애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오겠다라는 서환님의 그 예쁜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저희
간악 FM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예쁜 마음 안고 여러분들께 다음 주 설날 귀경길 그리고 귀향길 정말 조심히 다녀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중이어도 아마 조금씩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안전한 운전 그리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못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마음 잘 달래시고요. 설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 서약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저희 프로그램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